클라우드가 뭐 오고 있다 이게 아니고 네. 클라우드가 벌써 왔고요. 어떤 그런 외국 기업하고 뭐 경쟁을 할 거냐, 네. 아니면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잘 대응을 할 거냐. 안녕하세요. IT온에어 유진상입니다. 오늘은 난리지 큐브 김학훈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이사하셨어요. 네. 예, 좀 어떠세요? 여기로 좀 옮기시니까?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좋은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예, 난리지 큐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난리지 큐브는 한글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지식 상자라고 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식, 특히 지식 관리, 지식 경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 회사이고요. 네. 지금 이 회사를 한 지는 이제 12년 됐습니다. 그 지금 주요 사업하고 이제 좀 비전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전이 뭐 세계 몇 등이 되자 뭐 이런 것보다도 네. 직원이 행복해야 네. 그 회사가 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어떤 그 일하는 영역에 네. 어떤 직원들이나 어떤 간부들이 어떤 자기 어떤 생각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다 네. 하는 게 그것도 조금은 뭐 제가 옛날 직장 생활 했는 경험을 보면은 조금이라도 그게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회사 문화가 직원들 개개인분이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는지 않는지 그거는 모르죠. 그거를 예. 항상 그런 강조가 주인의식을 있잖아요. 가져라 한다고 네. 갖겠습니까? 예. 근데 뭐 말뿐만 아니고 이제 어떤 조그마한 하나라도 네. 뭐 직원들이 좀 이렇게 같이 우리 일하는 이 공간을 네. 이건 내 회사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되면은 그게 주인의식이 있는 네, 회사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가 50점이라면은 우리는 51점 그 정도는 안 될까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난리지 큐브의 솔루션만의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어떤 뭐 기능적인 장점보다도요. 네. 그러니까 기능은 저희가 이런 지식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네. 네. 좀 저희의 그 솔루션 장점은 아무래도 조금 이게 기업 문화에 관련된 솔루션이다 보니까 네. 조직원들의 어떤 심리적인 면, 그다음 심리 철학적인 면, 그다음에 인지과학,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해당 업종에 그 적합한 어떤 컨설팅을 통한 그 시스템이 구성이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가 이제 이슈화 되면서 네. 그 KMS에도 뭐 이런 좀 시스템이 도입되고 또 이런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떠세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저 프로젝트 중에 네. 그 포스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저희가 포스피아 2.0을 할 당시 네.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런 지식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뭐 사내 뭐 인트라넷 시스템, 그다음에 뭐 도큐멘테이션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 네. 그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킥오프를 했죠. 네. 근데 킥오프를 할 때 그 해당 사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포스코 팀하고 같이 한번 포스피아 2.0을 그 잘 구축하자.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포스피아 3.0의 그 작업은 그 킥오프 할 당시에 분들은 거의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구글 이 작업을 하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난 변화겠죠.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가 뭐 오고 있다 이게 아니고 네. 클라우드가 벌써 왔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환경에서 외국 기업하고 경쟁을 할 거냐, 네. 아니면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잘 대응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저희 한국이 잘하는 그 어떤 섬세함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그 단상을 차리는 뭐 이런 테크닉으로 저희는 윈윈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WBS 3차 그 대상에 선정되시고 예. 또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포럼 등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에 좀 박차를 가하실 준비가 되시지 않았나 싶은데 좀 어떠세요? 저희는 지금 뭐 어떤 해외 시장을 그 바로 나가겠다 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1차적인 게 아니고요. 네. 저희 1차적인 거는 이 지식경영 사업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은 제품 판매에서 어떤 서비스 형태로 전환할 수 있을까 네. 하는 부분이 저희가 1차적인 거고요. 그다음 그런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저희는 글로벌로 나가는 그런 수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언제쯤 그렇게 되실 것 같으세요? 한 2, 3년 뒤가 되겠죠. 2, 3년 예. 뒤면 이제 해외 진출 예. 준비를 다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사실 이번에 WBS라는 네. 그 국제과제도 저희가 뭐 좀 운 좋게 하게 됐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회사 시작하고 처음으로 어떤 뭐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뭐 비즈니스로 어떤 개발자가 이제 개발하고 뭐 이런 부분을 벗어나 가지고 네. 오로지 이 제품 서비스 개발에 음. 개발팀이 전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직장인 포털 오아시스도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아시스가 무엇인지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오픈한 지 한 1년 좀 넘은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음 오픈하셨을 때하고 지금 이제 현재 좀 달라진 차이점이 있다면 좀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오아시스가 뭐냐 영문자로 oaasys.com인데요. 그 힘없는 직장인들 그다음에 어떤 중소기업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네. 우리 서로 모여서 돕고 삽시다 하는 게 사실은 오아시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첫 오픈해서 네. 지금 이제 1년이 좀 지났는데 그 시점하고 큰 차이점이라는 거는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어떻게 보면 메이크머니 어떤 이게 수익 모델이 뭐냐. 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액션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는 돈 벌기 위한 액션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걸 이렇게 이제 1년여 운행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변화와 특징은 어떤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외로 어떻게 보면 꼭 내가 지금 당장 나한테 어떤 뭐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닐지라도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거를 이런 직장인들끼리, 그다음에 어떤 중소기업끼리 서로 그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네. 그런 어떤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좋아서 하는 분들이 그래도 적진 않더라라는 게 가장 큰 변화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오아시스가 이제 직장인 포털 지향하면서 이제 좀 다양한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비전은 좀 어떨지. 비전이라기보다도 그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뭐 대다수의 우리나라에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 뭐 이 전 세계적으로도 네. 요새 문제가 많이 되듯이 지금 우리 자본주의가 너무 이제 비대해지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네네. 이 좀 많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이거는 큰 사회적인 문제죠. 그리고 뭐 대다수의 또 국민들이 다 어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쪽에 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행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이제 뭐 요새 왜 동네 빵집 이야기 나오듯이 네네. 그러니까 많은 영역이 좀 그 잠식돼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대기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경직돼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권력 같은 경우에는 네. 선거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제 같은 부분은 뭐 옛날 같으면 어떤 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네네. 막 뒤엎고 하겠지만은 이 요즘 민주사회 시대에 그런 거는 법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끼리라도 서로 돕고 사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현대판 아니면은 우리 미래의 품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 경영 네. 예, 지금 계속 포커싱을 하고 이제 사업을 계속 사업체를 운영을 하셨는데 네. 이제 지식 경영에 관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지식 경영 그러면은 좀 낯선 분들도 좀 있을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식 경영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경영이라는 거를 뭐 여러 가지 그 뭐 책자나 네. 어떤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멋있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지식경영이라는 거는 이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외국인인데 네. 그 외국의 어떤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한국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임원분인데 그래서 뭐 저희 사업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옛날 뭐 옛날 해봐야 한 3, 40년 전이죠. 네. 되게 못 살던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경제가 잘 사는 나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요즘 한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좀 자랑을 했어요. 네네. 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2만 달러 GDP 2만 달러 국가로서 네네. 나름대로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한 거는 인정한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 국내 기업들하고 일을 해보니까 그 의식과 그 마인드는 자기가 볼 때 5천 달러 국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후진국이라는 말씀. 예. 그래서 그런 좀 의식과 마인드라는 게 뭘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다음에 어떤 회사에서의 일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 경영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 같이 일하는 문화, 예, 그러니까 일하는 문화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네. 그 일련의 작업들이 좀 지식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